안녕하세요. A1입니다. 오늘은 럼팟에서 여러분들이 Z 이미지 터보, 그리고 Z 이미지 터보 컨트롤넷, 시드 VR, 마지막으로 로라를 학습할 수 있는 툴인 오스트리스까지 하나의 템플릿으로 연동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고 럼팟에서 내 PC 쓰듯이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럼팟에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고 크레딧 충전까지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전 영상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가장 먼저 크레딧까지 다 됐으면 템플릿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템플릿의 경우 더보기나 댓글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위에 링크가 그냥 디플로이라고 되었는데,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똑같은 화면일지라도 링크는 약간 바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링크를 클릭하고 다시 들어와 봤는데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이죠. 거의 똑같은 화면처럼 나오지만 위에 링크가 약간 바뀌어 있어요. 아까는 디플로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템플릿 그리고 아이디가 써져 있죠. 그럼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GPU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GPU에서 Select Instance에서 Secure Cloud라고 가장 먼저 떠 있어요. 절대 Secure Cloud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Secure Cloud를 안 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자, Secure Cloud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GPU들을 보면 비용이 저렴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 거의 1달러, 0.59달러? 이건 약간 싼 편이지만 그래도 0.24달러. 나머지는 비용대가 조금 비싸고 선뜻 하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Secure Cloud를 일단 안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연속으로 계속 24시간 뭔가 서비스를 돌리는 게 아니라면, 우리처럼 컴퓨와이를 쓰거나 오스트리스로 로라를 잠깐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큐어 클라우드의 경우는 보통 스토리지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지역에 여러분의 데이터가 묶여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따로 안 묶여 있기 때문에 세큐어 클라우드를 체크를 해도 전부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죠. 하지만 이 스토리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특정 지역에 묶이게 됩니다. 그 말은 그 지역에 내가 쓸 수 있는 GPU가 없다. 조금 재고가 별로 없는 지역이라면 거의 다 쓸 수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빠르게 접근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비용이 나가지 않게끔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건 간단한데요. 이거 클릭하셔서 커뮤니티 클라우드로 된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경고창이 뜨면서 예측 못하는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벼운 경우는 디스코드로 문의를 주셔도 돼요. 커뮤니티 클라우드는 일단 가격대부터가 확 달라집니다. 여기 RTX 5090을 살펴보시면 시간당 0.69달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세큐어 클라우드는 시간당 0.89달러입니다. 다른 것들도 조금 더 비싼데 한번 쭉 둘러보면 아래에 조금 더 저렴한 옵션도 많이 있어요. 커뮤니티 클라우드의 경우는 내가 굳이 매 순간 A100이나 프로 6000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선 조금 저렴하게 컴퓨어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저렴한 시간당 0.17달러인 A4000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컴퓨어가 돌아가는지 또 오스트리스가 돌아가는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VRAM이 16기가를 초과하면 로라 학습도 되고 컴퓨어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컴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커뮤니티 클라우드에 있는 대부분의 모델에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200이나 H100, H200까지는 여러분들이 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로는 필요하지 않아서 이것까지는 테스트 안 해봤는데 프로 6000이나 A100 그리고 V100 이런 것도 테스트 해봤을 때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어를 사용하실 땐 자유롭게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되고, 오스트리스를 사용을 한다.
오스트리스에서 로라를 학습을 하겠다 하시면 VRAM을 조금 높은 VRAM을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RTX 5090 모델을 선택해서 이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서 RTX 5090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링크로 들어오신 다음에 저렇게 GPU를 선택해 주시면 바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팟 템플릿이 결정됩니다. 그 팟 템플릿은 오스트리스 컴피 UI 믹스 A1이라고 되어 있는 템플릿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실행을 하셔도 되는데 내가 바로 컴피 UI Z 이미지 터보 컨트롤 넷 CDVR2부터 작업을 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 자동으로 다 모델을 다운받아 주는 게 좋겠죠. 바로 그냥 실행을 하셔서 나중에 모델을 다운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처음에 최초 실행할 때 모델까지 다 다운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 이 템플릿이 선택된 상태에서 에디트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누르게 되면 여기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별거 없고요. 아래에 이 환경 변수 부분을 눌러보면 내렸을 때 허깅 페이스 API 키를 입력하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 인서트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워주시고 HF로 된 여러분의 허깅 페이스 토큰 키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나 그거 모르는데 하실 수 있지만 어렵지 않고요. 이전에 제가 토큰 키 발행하는 거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링크들은 제가 따로 한번 달아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한번 참고하시고 HF로 발행된 이 허깅 페이스 토큰 키를 이쪽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넣고 그 다음 Set Override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 이제 따로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건 없습니다. 따로 건드릴 건 없고 나중에 디스크, 컨테이너나 볼륨 디스크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해 주실 수 있고 기본으로 제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로 맞춰둔 게 60, 60이거든요. 이건 그냥 그대로 두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없으면 가격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디플로이 온 디맨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런팟이 디플로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치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과정 동안 따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설치가 다 될 때까지 그냥 컴퓨터 켜두시거나 끄셔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 남의 컴퓨터를 빌려다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 컴퓨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빌린 시간만큼만 비용이 차감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설치가 완료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위에 여러 가지 탭이 있죠. 로그 창을 한번 눌러보시면 처음엔 컨테이너란 탭이 안 나오고 시스템이라는 탭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도커라는 파일을 다운받고 자동으로 이 컨테이너라는 탭이 생길 거예요. 이상이 없으면. 그러면 알아서 다 설치하고 실행하고 모델 다운로드까지 되게끔 제가 세팅을 해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느냐?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보통 모든 세팅이 완료되는데 빠르면 한 12분 정도 이내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팟마다 상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업타임이 한 15분에서 좀 길면 20분 이내에 모델 다운로드까지 완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으로 만약 넘어간다. 그러면 그 팟은 약간 좀 느리거나 문제가 있는 팟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15분에서 20분 만에 컴피 UI, 오스트리스, 그리고 Z 이미지 터보 컨트롤 넷, CDVR2 모델, 그리고 여기를 다 가동시킬 수 있는 각종 커스텀 노드까지 모두 다 세팅이 완료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완료창이 뜰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여러분들께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 실행이 됐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걸 클릭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 창을 클릭해보면 이게 무조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이렇게 All Set, Start Now 준비 완료가 큼지막하게 뜨게끔 제가 세팅을 해뒀고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바로 오스트리스나 컴피 UI 이쪽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도 쉬운데요.
여기서 커넥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 커넥트에서 8188, 8675, 8888 이렇게 세 가지 포트가 열려 있어요. 어렵게 보실 거 없고요. ComfyUI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클릭하면 ComfyUI 페이지가 열립니다. 오스트리스 클릭하면 오스트리스가 열려요. 주피터 랩은 이번 시간엔 다루지 않겠지만 파일 구조를 조금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omfyUI부터 한번 클릭하고 오스트리스도 동시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mfyUI 켰더니 이렇게 조금 로딩하는 시간이 서로 통신하는 데 약간 걸리고요. 그 시간차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내 컴퓨터에서 실제로 RTX 5090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닫고 지금 보시면 ComfyUI 매니저도 설치가 되어 있고 Z 이미지 터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테스트로 Z 이미지 터보의 기본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를 이 템플릿에서 가져와도 되지만 전 제가 만들어둔 기본 템플릿을 한번 바탕화면에서 끌어다가 이쪽에 배치를 시켜볼게요. 자, 이거의 Z 이미지 터보에 대한 기본적인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 워크플로우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에서 검색을 하면 요즘은 이런 식으로 서브 그래프라고 해서 다 묶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조금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게 나중에 에러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해결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브 그래프는 보통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펼쳐서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워크플로우가 필요하신 분들은 디스코드에 제가 이건 올려둘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델이 다 다운받아졌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클릭해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모델 BF16 모델 들어가 있는 거 나오고 QWN 3_4B 나오고 플럭스 VA 나오고 나머지는 크게 건드릴 게 없죠. 저는 스텝수를 한번 8로 줘보겠습니다. 4번 영역에서 스텝수 8로 주고 기본적으로 적혀있는 프롬프트가 있는데 1024, 1024 사이즈 둔 상태에서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클릭. 그러면 우리가 ComfyUI를 로컬 환경에서 쓰듯이 똑같이 돌아갑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물론 통신하는데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실제 RTX 5090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행시키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1024 곱하기 1024의 이미지가 빠르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eedVR2나 Z 이미지 터보의 컨트롤 넷도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가 있다면 현재 모델들이 다 다운받아져 있고 기본적인 커스텀 노드도 세팅이 된 상태라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켜두었던 오스트리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스도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RTX 5090으로 잘 잡힌 거 보이시죠? 그래서 데이터셋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놓고 뉴 잡에서 로라 학습을 내 컴퓨터에서 작업하듯이 똑같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물들 다 만들고 결과물을 내 PC로 옮겨 두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커뮤니티 클라우드에서는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우리가 계속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계속 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팟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팟으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 생성도 다 했고 로라 학습까지 다 했다. 그리고 내 PC로 옮길 거 다 옮겼다. 그러면 이제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삭제할 땐 반드시 여기 스탑 팟을 누르고 터미네이트까지 해주셔야 돼요. 완전 삭제해서 이런 팟이 켜져 있는 창이 아예 안 떠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스탑하고 나중에 다시 실행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템플릿이 깨질 수가 있어서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껐다가 켜면 다시 GPU를 붙여야 돼요. 그 GPU를 붙이는 과정에 내가 사용했던 위치에 있는 그 GPU가 안 붙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 GPU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팟을 정지를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냥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삭제하지 않으면 에러가 날 수 있고 그 상태에서도 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탑 팟 하신 다음에 터미네이트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 단순한 에러로 내가 재시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껐다 켰다 하는 수준으로 재시작이 필요하다 하시면 여기 점 3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리스타트 팟이 있어요. 이건 클릭해서 리스타트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스탑 팟을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스탑 팟 누르고 삭제까지 해주셔야 돼요. 스탑하면 여기 다시 스타트와 터미네이트가 나오죠. 스탑을 한번 하셨으면 무조건 삭제를 한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트까지 해주셔야 이렇게 깔끔하게 삭제가 됩니다. 완벽하게 삭제됐고 내 크레딧이 전혀 안 나가는 상태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팟을 삭제했잖아요. 삭제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기 팟을 클릭해 보세요. 클릭했을 때 만약 여러분의 팟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이 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클릭했을 때 아무것도 안 뜬다. 그럼 여러분들의 비용은 0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뒤에 다시 들어와도 현재 이 크레딧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럼팟을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템플릿을 활용해서 제트 이미지 터보, 이미지 생성부터 컨트롤 넷, 그리고 오스트리스 로라 학습까지 가능한 럼팟 템플릿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요약된 내용이 많긴 하지만 이 내용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 이 내용이 약간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에 제가 이 템플릿을 가지고 새롭게 강의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제트 이미지 터보 생성부터 오스트리스로 로라 학습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